떠나기 전 이회영은 집안의 노비를 모두 불러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그들을 자유롭게 떠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회영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노비 20여 명은 이들 6형제가 만주로 떠날 때 동행을 합니다. 윤서방, 박서방, 최서방, 갈서방. 자, 이제 떠나십시오. 여기 노비 문서 다 불태우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임금 받고 앞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네. 아니, 이 노비들도 그랬을 거 아니야. 우리 주인왕 같은 사람이 어딨어? 그치. 세상 천지에, 조선 천지에. 딴 데 가서 뭘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로써 만주로 떠나는 이회영 일가는 모두 60여 명의 대집단이 되었습니다. 중국으로의 망명은 독립운동가들에게는 흔히 있던 일이었으나 일가 친척 60여 명의 집단 망명은 이회영이 처음이었습니다. 이후에 가족 집단 망명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회영 일가의 만주 망명 소식을 들은 석주 이상용은 이듬해 역시 모든 재산을 팔아치우고 일가 친척을 이끌고 만주로 망명을 했고 1912년 허위 일가도 이회영, 이상용 집안처럼 재산을 팔아 독립운동에 쾌척을 하고 일가 친척들을 이끌고 만주로 넘어갔습니다. 야, 집안 망명의 선두주자네. 그렇죠. 이 얘기를 다 듣고 이제 이상용 선생도 그렇고 허위 선생도 다 따라간 거죠. 같은 이제 행동을 하셨는데 오늘 뭐 이회영 특집입니다만 이회영 특집 속에 또 특집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상용 선생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이상용 선생도요. 우리 독립운동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렇죠. 정말 위대한 뭐 독립운동가가 뭐 위대한 독립운동가 위대한 독립운동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위대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뭐 이렇게 우리가 좀 해본다면 정말 최고의 독립운동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마 무장투쟁을 기반을 다지신 분 중에 한 분일 거예요. 자, 이 이상용 선생의 또 이상용 선생 일가의 이야기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J 팬 여러분. 요즘 지붕 방수를 해야 하거나 지붕 리모델링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누구에게 믿고 맡겨야 할지 망설여지고 고민되시죠? 과연 자재는 정품으로 사용하고 공사는 정직하게 시공을 해줄 것인가? 이제 그런 걱정을 행복한 집 지붕공사에서 한 방에 날려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정품 칼라 강판만을 사용하고 KS 정품 철골 자재만을 이용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멋지게 방수 및 리모델링을 해주는 20년 경력의 칼라 강판 전문 시공업체 행복한 집 지붕공사가 있습니다. 오래된 농가주택, 아름다운 전원주택, 도시형 오피스텔, 노후된 아파트, 지붕을 산뜻하고 예쁘게 새단장하고 싶으신 분들, 아무리 방수를 해도 4, 5년만 지나면 도루묵 되어버리는 방수 작업, 이제는 걱정 끝. 칼라 강판으로 지붕을 리모델링하면 반영구적인 방수는 물론 새롭고 예쁘게 단장된 아름다운 지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모든 지붕은 행복한 집 지붕공사가 책임지겠습니다. 바로 지금 연락하세요. 010-5195-7300 010-5195-7300번 행복한 집 행복한 집 지붕공사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광고를 들으셨는데요. 좀 독특하다잉. 지붕공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광고를 해달라는 거 받고 하지 말라 그래서 광고 하지 마시라고. 그렇죠. 수요가 많지가 않을 거 광고가 아니에요. 없습니다. 광고비가 뭐 싼 것도 아닌데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괜찮다고. 뭐 정 안 되면은 그 후원비라도 쓰시라고. 그러면서 꼭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해드립니다. 아니 근데 그럴만한 게 네. 요새 대부분의 그 주거 형태가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로 많이 갔죠. 아파트 같은 경우엔 관리하는 업체가 또 따로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무슨 뭐 다세대 같은 경우도 자기가 주인이 아니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죠. 뭐 어쨌든 그 지붕을 방수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조금 산뜻하게 바꾸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번호가 010-5195-7300 지붕 방수 처리합니다. 낡은 아파트, 전원주택, 도시형 오피스텔 모두 환영합니다. 문의 전화 010-5195
7300번. 네, 이분이 이제 상주에 사시는데요. 아, 또 니네 동네야? 예, 그 86학번이시라고 하네요. 진짜 후원의 성격이 강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아내분이 2008년에 유방암 수술로 양쪽 유방을 다 제거하셨답니다. 네.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뭐 아내분께서 다행히 좀 회복을 하셔서 결혼 21년 만에 기적적으로 아이가 생겼다고 하네요. 이야.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축하드리고. 자, 86학번이면은 우리보다 9살 정도 많으신 건가? 네. 네네. 9살 정도 많으신데 아이가 생기셨다고 하면은 야, 두 분 다 대단하시다. 그렇죠. 아. 21년 만에 그렇게 생겼는데 그 태어날 때 아기가 폐가 자라지 않아서 미수가 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아이고. 그럼 병원에서도 태어난 다음날 바로 포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20년 만에 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열심히 치료하고 기도하고 해서 지금은 퇴원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답니다. 아유, 다행이다. 무슨 농담을 못 하겠네. 예, 스토리가 더 있군요, 이게. 네. 그냥 광고를 의뢰하신 게 아니고. 자, 그래요. 어쨌든 문자로, 지붕공사 안 하고요. 이 문자로 응원 문자라도 보내주세요. 그래요. 예. 예. 꼭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고 좀 그래도 뭐 좀 수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아, 예. 요새 창조주보다 높은 사람들이 건물주래잖아. 저기 이 방송 들으시는 건물주가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많을 거야. 건물주분들 저기 좀 많이 전화해 주시고 공사하는 김에 좀 여기 연락 드리고 그러시면 좋을 것 겨울 같습니다. 지나고 나면 봄 오기 전에 원래 이런 개축공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장마철 대비하시기 전에 조금 미리 손 쓰셔가지고 날 좀 풀릴 때 지붕 싹 고치시면 러브하우스 만들어가지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콩달콩 사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다시 우리 방송 돌아가서요. 자, 이상용 선생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용은 55세 나이로 만주로 떠날 때. 그러니까 당시 55세면요. 지금으로 할배, 따지면 할배. 한 7, 80이요. 그러잖아. 당시 수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면요. 뭘 독립운동이야. 집에서 손자 재롱이나 보고 있지. 그치. 그런데 역시 또 유학자 출신 아닙니까? 이 사람 또 경북 안동 출신이야. 우동 형이야. 유학자 출신으로서 55세 나라를 위해서 만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이회영처럼 노비들을 해방시켰고요. 보상금까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야. 갈 때 그동안 고생했어. 이서방, 박서방 그동안 고생 많았네. 돈 여기. 그렇지. 이거 요즘에 직장인들 조금이라도 돈 안 주려고 말이야. 그치. 꼼수 쓰고 비정규직으로 해가 좀 배워라 인간들아. 아우. 아이가 양반 집안에서 이런 것까지 이렇게 챙겨준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양반 가문에서 있을 수 안동 양반 안동에 그것도 있을 수 야, 없는 일이에요. 엊그제 친구 만났잖아. 우리 친구.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작가 친구 진짜 와. 야, 말로만 듣던 재밌더라. 안동 보호수 내 친구의 친구니까 욕은 못하겠고 뭐라고 표현해야 돼? 걔 젖꼰대를 만났지. 아니 우리가 동갑인데. 어우 대단하시더라고. 자, 이상용은 만주로 가는 망명지에서 한 편의 시를 씁니다. 이미 내 논밭과 집 빼앗아가고 다시 내 아내와 자식 해치려 하네. 이 머리는 차라리 자를 수 있지만 무릎 꿇어 종이 되게 할 수는 없도다. 그래요. 자, 안동의 꼬장꼬장한 유학자였던 이상용은 나라를 빼앗기자 조정에 이완용 등의 목을 쳐라! 라는 상소를 올렸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자 공자와 맹자는 실ong 위에 올려놨다가 국권을 찾은 뒤에 읽어도 된다! 와 멋진 말이네요. 하면서 망명을 택했습니다. 아니 안동의 그 유력한 양반 집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공부, 경전, 나라가 됐어. 있고 나서지 지금 그럼. 그런 거 동맹? 있어. 아이 꺼지라 그래. 그렇지. 일단 나라부터 찾아야 돼. 아이 그렇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왜 예전에 의병 한번 우리나라 진공작전 했었잖아요. 그때도 그 의병이 그런 그 국내 진공작전 했던 의병들이 해체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평민 출신 의병장하고 양반 출신 의병장 사이의 대립 그리고 의병장 중에 한 분이 저기 부모님 돌아가셔서 3년상 치러야 된다고 아마 가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다른 얘기죠. 그렇습니다. 또 이상용은 양반 가문에서 목숨과도 같이 지켰다고 하는 신주, 이 신주들을 땅을 파고 묻어버렸습니다. 아니 신주 묻는 게 정말 무서운 게 예전에 진산 사건이나 그 천주교 박해할 때도 계기가 된 게 신주를 땅에 묻고 불을 태웠다는 이유로 이게 굉장히 중죄거든요. 당시.
깜짝 놀란 친척들이 일제히 소리를 치자 이상용은 나라가 없는데 신주가 무슨 소인가 라면서 일가를 했다고 합니다. 신주를 탁 불에 붙어서 땅에 폭 묻어버리니까 이놈아 너는 근본도 없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나라가 없는데 신주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 거지. 그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상용의 집안은 이회영의 집안과 마찬가지로 안동 최고의 명문가였고 가문 전체가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이 집안에서만 3대에 걸쳐 무려 9명의 독립유공자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제일 어린 사람은 이상용의 손자 이병화였습니다. 이병화에 얽힌 일화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독립투쟁을 하던 청년 동맹 단원들이 이상용 선생의 손자인 이병화를 대표로 선출하려 했지만 이병화는 나는 2대 독자이고 타국에서 조부모와 부모를 모시고 있으니 맡을 수 없다 라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이상용은 나라를 찾겠다는 사람이 조부모를 걱정해서야 어찌 성공하겠느냐. 내 걱정은 내가 할 테니 너는 구국에 헌신해라. 이게 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대 독자 아닙니까? 네. 이 뼈대 있는 가문이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야. 대 끊기면은 큰일 나는데 그런데 필요 야 없다는 됐으니까 얘기야. 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독립운동해. 나라나 지켜. 그렇죠. 이 나라 지킨 이야기인데 똥파리 새끼가 계속 아까 진짜 짜증나게 하네. 돌아버리니 똥파리 이거 씨. 그때 손자가 하여튼 그렇게 손자를 꾸짖었다고 합니다. 이상용의 아들이자 이병화의 부친인 이준형도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는 일본으로부터 변절을 요구받자 일제 치하에서 하루를 더 사는 것은 하루의 수치만 더 보탤 뿐이다. 도중 형제는 토지를 팔고 재산을 축소해서라도 교육을 시켜라. 라는 유서를 남기고 1942년 9월 스스로 칼을 들어 목을 찔러서 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병화의 아들 이항증은 해방된 조국에서 고아원을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이병화의 아내 허은은 역시 독립운동가입니다. 훗날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었다. 친정도 시가도 양쪽 집안은 거의 몰락하다시피 되어 있었다. 양가 일찍 솔가하여 만주벌판에서 오로지 항일투쟁에만 매달렸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허은이 지금 친가 시댁 다 몰락했다 했잖아. 네. 이게 뭐냐면 허은의 친정이 어디냐면 아까 왜 저 언급했었던 허위의 집안입니다. 허위 선생 그러니까 집안. 이회영 선생 뒤를 이어가지고 이상용 선생 그치, 집다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갔던. 허위 선생 집안도 다 갔잖아. 그 집안이야. 예. 독립운동가들끼리 만난 거지. 와, 완전 명문가네, 그럼. 진짜. 또 이육사 육사 선생의 어머니 허길도 바로 이 허위 집안입니다. 같은 집안이죠. 정말 대단한 집안인들이다. 자, 허은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친일한 사람들의 후손은 호의호식하며 좋은 학교에서 최신식 공부도 많이 했더라. 그들은 일본, 미국 등에서 외국 유학도 하는 특권을 많이 누렸으니 훌륭하게 성공할 수밖에. 그러나 우리같이 쫓겨다니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위기를 넘긴 사람들은 자손들의 교육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었다. 오로지 어른들의 독립투쟁, 그것만이 직접 보고 배운 산 교육이었다. 목숨을 항상 내놓고 다녔으니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에 가깝다. 어른 할 것 없이 그 허허벌판 황야에 묻힌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데 불모지의 잡초처럼 살았다. 그래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 내 후손들이 고아원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것이.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방된 조국에서 고아원을 전전해야만 했던 이 위대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그러나 나라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후손은 그래도 행복한 축에 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름이라도 남겼지만 만주벌판의 이름도 흔적도 없이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신도 유지하기 힘들면서도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싸우다가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분들을 생각하네. 무명 용사로 그러니까요. 가신 분들을. 이게 독립운동가 자손들의 기계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나라 원망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고요. 더한 것도 했습니다. 오히려 집안의 재산이었던 임청각과 그에 따르는 임야 12,000여 평을 국가에 헌납합니다. 와. 이거 최근에 했어 최근에. 진짜? 최근에.
이 임청각 제가 이따가 또 따로 설명해드리겠지만요. 99칸짜리 집입니다. 그럼 몇 개 안 임청각이. 남았잖아, 그런 집들이. 요즘 그런 데 어디 있어? 그러니까 무슨 종갓집 이래가지고 보존되고 기껏해야 그러잖아요. 무슨 양동마을이나 뭐 하회마을 그런 데나 좀 몇 개 아니, 남아. 하회마을 이런 데는 그냥 다른 사람 가가 호고 다 달라 가정이. 이 임청각은 주인이 한 명이야. 이상용 선생. 예. 그 후손. 그 이 99칸이 뭐냐면요. 100칸을 못 지어. 100칸은 궁밖에 안 되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99칸이면 최고 부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국가에 현남았다니까. 우리 관리 좀 이제 잘해달라고 예. 나라에서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언제쯤 그러셨대요? 2009년인가 그래요. 그때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봐 친일파 후손 놈 새끼들은 땅 찾으려고. 지수 조상 땅 찾아달라고 지랄 뻔고 개치라고 앉았는데. 참 비거대잖아요. 그러면 임청각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까요? 자, 이상룡이 한국에서 살던 집은 바로 경북 안동에 있는 임청각입니다. 임금이 사는 궁궐을 제외하고 가장 크다는 집이겠죠. 이상룡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이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팔고 임청각은 안 팔았거든. 예. 근데 이제 만주에 가서 편지를 씁니다. 임청각도 팔아라. 아이고. 팔고 빨리 돈 보내줘. 독립운동 할 거. 그랬는데 이씨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야. 그건 말은 안 됩니다. 임청각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중 사람들이 임청각은 안 팔고 자기들이 돈을 모았어. 아이고. 이건 못 파니까 야. 아이고, 이걸로 대신합시다. 근데 저 양반 정말 팔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각출해가지고 몰래 각출해서 돈 보내주자. 그래서 임청각을 안 팔았고 임청각의 후손까지 전해져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국가에 헌납한 거고요. 자, 이 집에서 공부하고 자란 청년들은요. 당연히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신돌석 장군 휘하에서 우병운동을 시작한 이상동, 만주 신흥무관학교 교장을 지낸 이봉이, 만주 서로 군정서에서 활약한 이승화, 만주 유아연 경학사에서 활동하다가 1942년 일제의 팽창에 실망해 자결한 이준영, 신흥무관학교 자금조달과 비밀결사 신흥사에서 활약한 이형국, 서로 군정서 특파원을 지낸 이광민, 압록강 연안의 일본 경찰 주재소와 세관을 습격한 이병하, 모두 임청각에서 태어났고 이상룡의 직계 자손들입니다. 지금 사람 이름들은 잘 모르실지언정 서로군정서, 경학사, 신흥무관학교 정도는 다 한 번씩 그럼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 임청각에서 공부하면 무조건 장원급제한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터와 기가 좋은. 60년, 70년, 80년대 임청각 들어가서 공부하는 사람 되게 많아.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 예, 청년들 예. 되게 많았어. 예. 실제로 이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할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임청각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 전부 독립운동에 뛰어드니까 일제가 보기엔 어때? 눈에 가시. 족같이 보이지. 저놈은 찍고서 그냥 다 작살내고 싶었죠. 그래서입니까? 일제는 임청각의 전기를 끌어놓기 위해서 임청각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중앙선 철로를 놓습니다. 에라이 개새끼들아. 이 99칸 집 가운데를 빵 뚫어가지고 철길을 놨다니까. 이런 이 새끼들이 정말 개새끼들이. 독한 것도. 아주 그리고 지금 대단해. 임청각이 99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철로로 온다면서 거의 다 사라져버려 집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동에 이제 혹시 가보시면요. 안동역에서 걸어서도 한 10분 만에 임청각 가. 그리고 안동댐 가면 바로 옆에 있거든. 바로 보여요. 다. 네. 바로 보이는데 거기를 철도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굳이 갈 필요가 없는. 아니, 이 임청각이라는 곳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알겠네. 앵간하면 말뚝박잖아. 그렇죠. 그치. 근데 씨발 말띠가 철길. 그것도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놈들이 여기 철로를, 이게 중앙선이야. 어. 그러니까, 청량리에서 원주 지나가지고 청량리 원주 지나가지고 쭉 내려오는 거지. 이제 예. 제천, 이렇게 예. 내려와가지고. 안동으로 가는 거. 안동 영주 지나가지고. 안동 지나고 니네 동네 지나가는 거. 딱 그건데, 이거를 직선으로 놓으면요, 임청각을 안 거쳐. 이 새끼들이 임청각, 구집이 지나가게. 그래서 굳이 그것도 10km나 돌아가갖고도 그걸 붕 떠 가로질러가지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까셨으면 이 제자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10km나 돌아가는 기이한 철로 모형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일제는 임청각의 길을 끊어놓고 싶다고 했던 거죠. 자, 일제는 이제 이 나라에서 물러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중앙선 그 노선은 임청각을 가로지르고 아이, 있습니다. 복선화 하면서 좀 옮겨라. 그러니까. 복원 좀 하고. 이런 게 창조 경제 아니요? 아유, 답답해. 그리고 임청각부터 바로 앞에요. 국보, 16호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탑이 있어. 국보인데, 그것도요,
철로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흔들려요. 그렇죠. 이 문화재를 이따로 방치하고 있다니까. 아, 네, 참. 쓸데없는 4대가 하나 돈 쓰고 지랄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일어나세요. 이상용 선생은 죽기 전에 아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 죽어도 너무 슬퍼하지 말라. 효도로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조선 땅이 해방되기 전에는 데려갈 생각을 마라. 조선이 독립되면 내 유골을 유지에 싸서 조상 발치에 묻어달라. 외세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더욱 힘써 목적을 관철하라. 여기서 목적은 독립이죠. 우리나라의 독립 아닙니까? 그러나 이상용의 유해는 해방된 지 45년이 지난 1990년에야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요. 그의 국적은 조국이 해방되고도 60년이 지나서도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국적자 상태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이상용 선생이 일제치하에서 호적을 만들 수 없다면서 호적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상용 선생의 국적이 회복이 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 이게. 어? 이거는 그럼 빨리 회복시키고. 우리가 하면 되는 거잖아. 참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서 왜 이걸 아니 60년 동안 물론 나라가 굉장히 안 좋았지. 그리고 그의 국적은 2009년이 돼서야 회복이 되었습니다. 국적 회복에 법적으로 비용이 필요했어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여기 한 5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이거 이상용 선생의 후손들이 부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뭐니까. 에라 씨발 진짜. 아유, 아니 이런 거는 국가에서 해줘야지요. 아니 해줘야지요가 아니라 아니 아까 우리 왜 더 챙기고 이상용 선생 후손이 못 배우고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과원을 전전했다 했잖아. 예. 그 후손들이 뭔 돈이 있어갖고 500만 원을 아유 나 참 대단하다.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 독립 유공자 딱 있고 뭐 그런 독립운동가 있으면은 당연히 모셔가지고 그 집안 후손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누가 나서서 독립운동하나? 에이. 하여튼 뭐 이상용 선생의 또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상용 선생은 따로 또 빼가지고 이상용 특집 해도 돼요. 되는데 어쨌든 이회영 일가하고 또 이회영 선생하고 이상용 선생이 만주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독립운동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네. 같이 다뤘습니다. 다시 이회영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60명을 데리고 한겨울에 일경의 눈을 피해 만주로 이동해야 했으니 그 움직임이 얼마나 어려웠을지는 쉽게 짐작이 갑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있어 서울에서 저 이제 압록강 지나가지고 만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야. 60명을 데리고. 아니 그때 뭐 버스가 있었겠어. 뭐가 있어. 그냥 마차 하나 타고 가는 건데. 19살 어린 몸으로 자식이 셋이나 딸렸던 40대의 이회영과 결혼해서 평생을 모진 고생만 했던 이회영의 두 번째 부인 이은숙은 그의 자서전에서 망명길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육형제 식구와 둘째 댁은 출가여시까지 데리고 와 마차 10대를 얻어 일시에 떠났다. 안동현서 황도천까지는 500리가 넘는지라 입춘이 지났어도 만주 추위는 조선 대소한 추위 비치도 못하는 추위다. 그러니까 존나 줬다 저러죠 뭐 그냥. 비교할 수도 없었다는 거지. 노소 없이 추위를 참고 새벽 4시만 되면 각각 정한 차주는 길을 재촉해 떠난다. 6, 7일 지독한 추위를 좁은 차 속에서 고생하던 말을 어찌 다 적으리요. 여기서 차는요 지금 자동차가 아니야. 마차를 얘기하는데 마차. 존나 추운 거지. 그러나 괴로운 사색은 조금도 나타내지 않았다. 종일 100여리를 행해도 큰 쾌전 아니면 100여 필이 넘는 말을 어찌 두리요. 그러니까 쾌전이면 뭐 여관 그런 거겠네요. 그러니까 그 마차 60명이 탄 마차들도 말들도 얼마나 많이 끌겠어. 멈출 데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말들이랑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자동차 한 대 큰 자동차가 머물 호텔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 뭐 가다가 모텔에서 잘 수 없어. 없는 거 아니야. 책상이 없어서 씨발 쉬지를 못해. 그러니까. 무조건 달려야 돼. 그러니까 밤중이라도 큰 쾌전을 못 만나면 밤을 새며 가는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주차할 데 없으면 그냥 절로 계속 가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귀가 부인들이 이 같은 고생은 듣지도 못했을 것이거늘. 그러나
여필 종부의 본의를 지키는 것이다. 야, 19에 말이죠. 40 넘은 남자, 그것도 자식 셋이나 딸린 사람한테 시집 와가지고 옆필 종부, 아니 남편이 오르기를 간다는데 따라야지 뭐.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작가 너무 힘줘서 읽지 마라. 내 뭔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참겠다. 응. 아니 이거 말이에요. 단재 선생이 그런 말을 했어. 아니 그 처자식을 어여삐 생각하지 않는 가장이 어디 있냐고. 그렇지. 그런데 독립운동하는 사람한테서는 그게 안 통한다 이거야. 독립운동하는 사람은 마누라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같이 그러니까 조국과 마누라를 같이 사랑할 수 없다. 왜? 하나는 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나중에 뭐 외적이 뭐 마누라를 이용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약점이 될 수가 있구나. 마누라 때문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고, 또 그럴 시간도 수 있잖아. 뺏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 우리 마누라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재수 씨, 이 작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자,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하는 남편의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갈수록 첩첩산 중에 천봉 만학은 하늘에 닿을 것 같고, 이 천봉 만화가 뭔가요? 1000개의 봉우리, 10,000개의 뭐 그런 산맥들 그런 거겠죠. 기암괴석 봉봉의 칼날 같은 사이에 쌓이고 쌓인 백설은 은세계를 이루었다. 이때 만주 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되게 벌판이야, 많고 또 날은 더럽게 춥고 눈도 엄청 많이 내리잖아. 아우, 예전에 한번 저기 대련 단동 그쪽 갔다가 진짜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험준한 준령이 아니면 강판 얼음이 바위같이 깔린 데를 마차가 어찌나 기차같이 빠른지 그 중에 채찍을 치면 더 화살같이 간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회영 일가, 이상용 일가, 허위 일가 등 이들 항일 망명객들이 삼원포 추가가 일대에 속속 도착하여 조선인 촌을 이루자 현지인들은 바짝 긴장하며 의욕이 커졌습니다. 그들은 망명 가족에게 가옥, 토지 매매는 물론 임대도 거부하고 생필품, 곧 양식 거래도 끊으며 유아연에 고발했습니다. 그 만주에 살던 중국인들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자리 잡고 있으니까 무서울 수도 있겠지.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이전에 조선인들은 남부 여대로 산전박토나 일궈 감자나 심어 연명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남자 그러니까 뭐 지고 이고서 그 정도 살림살이만 가지고 와서 감자나 캐먹고 살았는데 그냥 개인 사업자급이었는데. 그렇지. 이번에 오는 조선인들은 마차 수십 대나 말 수십 필에 살림을 실어 오는 것을 보면 아마도 반드시 일본 새끼들과 합해서 우리 중국을 치러 온 게 분명하니 빨리 조선인들을 다 몰아내 주시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원래 또 중국인들이 또 의심이 많잖아요. 그치, 존나게 많지. 이러한 고발에 청국 관리들은 각지 군사를 시켜 수비케 하고 조선인에게는 집을 빌려주지 못하게 하여 망명객들은 한동안 노숙하는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이에 이회영, 이상용 등 독립 지도자들은 봉천성에 진정을 하여 조선인의 거주를 허용해 줄 것과 중국 민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청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의치 않자 이회영은 위안스카이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회영은 위안스카이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원세계. 예. 네. 당시 중국의 최고 지도자였죠. 그렇죠. 예. 이회영과 이상용은 봉천을 거쳐 북경으로 가서 위안스카이를 만납니다. 크게 반긴 위안스카이는 일제와 싸우기 위해 중국으로 왔다는 말에 적국 협력을 다짐하면서 망료 호명신을 딸려 보내 동삼성 총독을 만나게 하고 비서 조세웅을 이회영을 수행케 하여 유하연, 동하연 등 현장을 만나 위안스카이의 지시에 따르게 했습니다. 이로써 이회영 일가는 합리하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위안스카이의 관계가 알려지면서 지방 관리랑 주민들의 태도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아니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회영 집안이 졸라 명문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도 벼슬 했잖아. 네. 그래서 조선에 있었을 때부터 위안스카이하고 알던 사이였어요. 그리고 위안스카이도 조선에 대해서 직접 있기도 했었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했으니까 온 다음에
저기 이회영 선생의 아버님 만난 다음에 우리 넷째 아들입니다. 우리 사람 반갑다 해. 그러면서 얘 똑똑한데 그러면서 친해지는데 나중에 이제 그지꼴에서 나타났으니 도와줬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회영 선생이 이제 머리를 쓴 거지. 도저히 정착을 못해. 원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위안스카이 만나서. 그런데 위안스카이하고 친분관계 있다고 알려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치. 역시 그런 거죠. 예. 정착이 끝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경학사를 조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기초 작업을 쌓고 농업을 장려하여 민생 안정과 교육에 힘을 쏟기로 하였습니다.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자, 이 낮에 농사 짓고 밤에 군사훈련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낮에 훈련하잖아. 그러면 중국 애들이 또 의심한다고 생각했어. 그렇죠. 또 일본 놈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몰래 밤에 이제 한 겁니다. 그 말 그대로 경학사 아니야. 경학. 그러니까 밥 깔고 공부하고 그런 겁니다. 예.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경학사에는 내무, 농무, 재무, 교무 등 4개의 부서를 두고 사장에는 이상용, 내무부장에 이회영, 농무부장에 장유순, 재무부장에 이동영, 교무부장에 유인식이 추대되었습니다. 이날 대고산 노천 군중대에서 300여 명의 청중 앞에 이상용은 경학사 창립 취지서를 낭독했습니다. 슬프다 한민족이여 사랑해야 할 것은 한국이로다. 땅이 없으면 무엇을 먹고 살며 나라가 없으면 어디서 살겠는가. 내 몸이 죽으면 어느 산에서 묻힐 것이며 우리 아이가 자라면 어느 집에서 살게 하겠는가. 차라리 칼을 빼어 자결하고 싶어도 내 몸 죽여 도리어 적을 기쁘게 할 염려가 있다. 곡기를 끊어 굶어 죽고 싶어도 나라를 팔아먹고 이름만 사게 되는 일이니 어찌 참아 하겠는가. 눈물을 흘리며 하늘 끝까지 치욕을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힘을 길러 끝내 결과를 보겠는가. 이에 남만주 땅에다 여러 사람의 뜨거운 마음을 합하여 하나의 단체를 조직하니 이름을 경학사라 한다. 끓는 소채 고기가 아무리 파닥거린들 무슨 희망이 있으며 화롯가의 제비는 아무리 외친들 얼마나 시간이 있으랴. 오라 오라. 우리 집단을 보존하는 것이 곧 우리 민족을 보존하는 것이요 우리 경학사를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 오라 오라. 기러기 떼지어 날고 서풍은 나를 재촉하는 듯 하지만 금괴가 한번 우러대면 곧 동력 하늘이 밝아올 것이다. 경학사를 중심으로 이뤄진 서간도의 한인사회는 1년간은 이회영 일가가 가지고 온 돈으로 지탱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모여든 대다수의 한인들은 거의 가진 것 없이 이 지역에 당도하였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이회영 일가의 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600억이 순식간에 사라지신 것이. 그 많던 돈이 전부 다 이회영 일가만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물론 이상용 선생도 많이 팔아서 왔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이회영 일가에 비교할 순 없죠. 그 재산이. 그런 이유로 이회영 일가가 가지고 온 자금이 상당한 것이기는 하였으나 한인 사회 전체를 계속해서 유지할 만큼은 되지 못하였습니다. 아까 한 300명쯤 됐다 했지 않습니까? 그 3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또 땅 임대할 때 또 돈 들어갔잖아. 땅 살 때 돈 들어갔고. 또 아까 오라 이상훈 선생님이 그랬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와서 여기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덩치는 계속 커지는 거죠. 사람들 숫자는. 근데 그만큼 그럼 어떻게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죠. 게다가 불행하게도 척박한 만주 땅을 개간해 지은 첫 해의 농사는 대흉작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이게 조선이랑 땅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조선은 뭐 사실 뭐 호남 평화도 있고 뭐 많습니다만은 괜찮아. 사계절 뚜렷하고. 근데 이 만주는 이 땅도 또 안 해봤잖아. 날씨도 굉장히 춥고. 그러니까 땅도 그냥 완전 소위 말하는 동토잖아, 동토라고 봐야죠. 그거를 중국 사람도 다 포기한 땅 아니야. 그렇죠. 거기 가갖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험도 가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듯이. 조선인들이 뭐 만주에 가서 그 땅을 개간하고 또 그 러시아 때 소련 때 스탈린이 강제로 고려인들 이주시켜가지고 뭐 카자흐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일군 것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말입니다. 당시 조선 말기에 조선 구한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조선에 와서 조선 백성들은 존나 게으르다 그랬거든. 왜?
그 보고 네, 보고서. 딱 보니까 그래. 일도 안 하고 맨날 쳐놀고 막 이래. 그러니까 남자들 맨날 담배 피고 그렇지. 도박하고 술 마시고. 맨날 그 꼴만 봤어. 네. 그래가지고 조선 이 백성들의 근본적으로 흐르는 피는 게으름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행가들이 만주에 가니까 아니야. 만주에 있는 조선인들은 존나 부지런해. 아니 어떻게 같은 민족이 이렇게 다르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거기는 바로 정치에 있는 겁니다. 당시 이제 민비가 집권하고 나라 개판 5분 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백성이 열심히 일해도 돌아오는 게 없어. 미래가 이 없어. 시대엔 희망이 없는 거야. 아 전부 다 뺏어가잖아. 뭐 세금을 뜯어가고 아니 일할 필요가 없다니까. 열심히 해도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는데 희망이 하냐? 없잖아. 그래서 열심히 일을 안 한 겁니다. 근데 만주는 아니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돌아오잖아. 기회의 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정치가 중요한 거고요.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제대로 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자리에 가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한테 대가를 주면 나라는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 포기한다니까. 북한이 왜 저방 조건이냐. 지금 북한 가면 여자들만 존나 열심히 일하고 남자들은 다 논대요. 왜? 놀고 싶어 노나? 아니지. 공장이 있어야 씨발 일을 그치. 하지. 다 놀고 자빠졌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북한의 지도자들이 정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만주에 있었던 한인들이 왜 부지런했냐? 당연한 겁니다. 뭐 이거 피가 뭐 어쩌고저쩌고 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 게 어딨어. 우리나라도 그럼 지도자가 바뀌면 좀 희망이 있나? 그러기 위해서 씨발 존나게 방송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그럼. 재수 씨 잘 들으세요. 가을 거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한인들은 생존을 위해 다음해 봄까지 꼭 남겨둬야 할 씨종자마저 식량으로 먹어치워야 했습니다. 아, 이거 속담에도 있잖아. 굶어 죽어도 종자는 먹지 그렇죠. 않는다고. 그래도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이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먹으면서 제대로 식수를 구할 수 없어서 나무 뿌리에 고인물을 먹었다가 지독한 풍토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회영 선생이 갖고 간 600억 원이 금방 동이 났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이회영 선생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하는 거죠? 2부 혹은 3부 2부에 끝내지 뭐. 지금은 이제 만주 딱 가시는 것까지만 그렇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강까지 얘기했고 이 집안이 이제 거기 그 뒤로 이제 어떤 독립운동을 했고 이회영 선생의 마지막은 어땠는지 또 뭐 이시영 선생 같은 경우 나중에 부통령까지 했잖아. 예. 강복된 조국에서 네. 그렇죠. 그렇게 했었고 몇 대까지 할 거야?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야지 또 이종찬 얘기도 해야 되고 또 종거리 형 얘기도 해야 종거리 형 되고 얘기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종거리 형 마음에 존나 안 드는데 네. 까임 방지권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이 정도 집안이면 까임 방지권 줘야 됩니다. 종고리 형을 불러? 아니 부르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혜영 다 바쳤다. 다 바치고만 일생이었다. 빼앗긴 결에 빼앗긴 나라 그 일생의 고독으로 찾아 헤맸다. 애당초 조선 갑부 드넓은 논밭이었다. 조선 갑부 한 마을 가득 의리의리한 기와집체 그 집안의 수레한 도련님 그 일에 노비들 문턱마다 굽신거렸다. 이런 갑부를 신세병 맹세로 다 처분하였다. 노비들 다 풀어보냈다. 그런 뒤 온 가족과 독립자금 몰래 메고 밤으로 밤길로 떠났다. 아슬아슬 외적한테 들키지 않고 휴휴 한숨 내쉬었다. 산 넘고 물 건넜다. 거기 만주 땅, 옛 고려 땅, 눈보라 속. 학교를 세웠다. 학도들 모았다. 비바람 속 동지들 하나하나 모았다. 또 떠났다.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였다.
동지들의 밤 지새웠다. 또 떠났다. 베이징이었다. 남의 집 구석방 투쟁을 혁명을 펼쳤다. 또 떠났다. 상하이였다. 극비의 동면이었다. 운동이었다. 또 떠났다. 또 떠났다. 북으로 남으로 서로 동으로. 과연 만석군 토호의 자손 이제 하루 한 끼로 살았다. 찬물을 마셨다. 아, 처절한 살밤아 날새여 살을 바친 자 거기 없는 공을 찾는 자 하루와 한 끼도 건넜으며 살았다. 아우시영도 더불어 저 멀리 망명 임시정부 주축소리였다. 저 멀리 형회영 그이는 끝내 무일푼의 아나키스트였다. 그 옛날의 파레만 여순반도 끝 대련 항 앞바다 배위에서 끝내 외적에게 붙잡혔다. 대련 감옥 언옥방 고문 끝끝내 고문들로 일생을 완료했다. 아, 역사 부정. 어서 가자